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저트입니다. 오늘은 대부 마그네틱 한번 봅시다.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안 썼는데 임가공 산업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하고 지금 2차 전지 관련 모든 배터리 공장이 이제 그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신규로 증설하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 이 두 가지가 대부 마그네틱이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한 7만 원까지는 봐야 된다. 지금 6만 원대 초반인데 7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이익 실현 전략, 추경 매수는 비추다. 이렇게 제 결론을 내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거의 뭐 15,000원까지 빠졌던 게 지금 6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작년이었죠. 올해는 뭐 거의 31,000원대, 3만원대까지가 6만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더블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이렇게 빠지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중간 정도 4, 5만 원 왔을 때 팔아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동사는 62,40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MACD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7만 원 근처에서 오면은 일단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정고점 7만 3천 원 정도 오면 팔아라. 이게 제가 드리는 여러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봅시다. 수급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뭐 그런 대로 꾸준히 좀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양수, 겸장의 수급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강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가 지금 슬로우해지고 일부 이제 폐배터리 쪽이 비즈니스가 크게 올라오면서 양극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그 틈새 바구니에서 이러한 대부 마그네틱 같은 그런 소재 산업, 뭐 설치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장비 산업이 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독특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만 원이다. 7만 원 오면 거의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산화 리튬, 하이니켈륨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LFP랑 탄산 리튬, 도전제, 첨가제를 분쇄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높여서 다시 파는 임가공이죠. 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 2차 전지 설비 투자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수혜주이다. 양수 겸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표 가격은 7만 원 수준으로 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속사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기업인가? 잘 알겠지만 1976년에 설립했다. 2018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2차 전지 생산의 핵심 장비인 탈철, 철성분을 없애는 그러한 장비이다. 탈철 시스템은 자력을 가지고 선별 기술 기반으로 양극재 내 철 또는 비철 금속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철이 들어가면 뭐 타거나 폭발하거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매출 부정은 22년 상반기 EMF라고 일렉트론 매그네틱 필터 전자석 탈출기가 97.2%, 전자석 탈출기를 EMF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체 매출액의 97.2%, 자력 선별기가 0.5%, 기타 소재 인가공이 2.4인데 이게 이제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미래 먹거리로 지금 나오는 거죠. 특히 10습식 EMF는 2012년 세계 최초 공급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고성장세를 진행 중에 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0에서 70%이고 주요 고객은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너지, BYD, CAT 등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경쟁사는 일본의 NMI라는 회사가 있는데 가격은 15% 낮은 가격과 50% 빠른 납기를 그러한 납기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싸면서도 가성성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탈철 장비 자체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동사가 인가공, 라는 원료를 다시 재가공해서 파는 인가공에 뛰어든 것은 사실인데 서로 연관성이 높죠. 철을 제거하면서 다양한 어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또한 기존의 이제 여러 소재가를 다시 가공해서 순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은 연관성이 높은 장인데 일단은 인가공 산업이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정착을 하고 시장에 어필을 하는 거냐 이게 미래 핵심 동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밸류에이션을 움직이는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최근 동사가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첫째는 수산화 리튬 등 2차 전지 소재 인간공 관련 매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2차 전지 고도화의 스펙 상향 등으로 수산화 리튬 및 기타 소재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즉 니켈은 통상 코발트 망간과 결합해서 전구체를 이룬 뒤에 이것을 고온에서 리튬과 혼합하여 녹여서 합성시키면서 양극재가 나타나는데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리튬과 합성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는 탄산 리튬 대신 녹는 온도가 낮은 수산화 리튬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2차 전지 폐기는 수산화 리튬을 사용한다. 그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보다 녹는 온도가 낮다. 그 이유는 니켈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 리튬과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수산화 리튬의 경우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니켈과 합성이 용이해지고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죠. 수산화 리튬. 이러한 환경에서 동사는 이런 수산화 리튬을 재인가공해서 다시 기업에게 파는 그러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즉 동사는 인가공 공정을 통해 얻어진 수산화 리튬 등을 양극재 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기타 소재 등도 공급을 확대시키면서 영업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또한 최근에 충청북도 음성군에 약 1만 평의 공장 부지를 확보했으며 그 중에서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동을 준공하면서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는 거죠. 네, 이제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고객 확보 속도에 따라서 생산 설비가 갖춰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1에 2차 전지 소재 인가공 사업 관련 수주 등을 동사가 공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가공 사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크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 탄탄한 수요, 소재 인강호 잠재력 발휘 이게 이제 플랫폼 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들어가 있는 소재나 재료들을 다시 가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플랫폼화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 이게 이제 폐배터리가 지금 함께 같이 뜨면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가치를 올리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할 수 없이 빛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직은 미미하지만 2020년 상반기 20에서 30억 정도밖에 매출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소재 인강업 사업의 중기 잠재적 업사이드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단, 광산, 전구체, 양구체의 경우 탈철기를 구입, 탈철 공정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아예 외주에 맡기는 거죠. 그죠? 소재단에서 광산업체, 전구체 업체, 양구체 업체가 탈철 공정을 자기들이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전문 기업에 맡길 확률. 여기에서 이제 Q가 늘어난 거죠. 그 외주를 우리 대보 마그네틱이 맡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수산화 리튬, 아까 하이니켈량의 수산화 리튬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했죠. 탄산 리튬은 LF양으로 들어가고 도전제, 첨가제를 분쇄하고 여기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높여서 다시 가공하는 산업이 동사의 미래 먹거리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화 리튬은 하이 니켈량 3원계의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현재 1.2만 톤 규모로 가공 사업을 지금 주력으로 성장을 추진 중에 있다. 충청도에 이제 1동을 확보했다고 했죠. 250억을 투자해서 주요 품목 4개에 대한 품진, 인진, 승인 절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서 드디어 8월 12일 2차 전지용 소재 인강을 위한 공장 설비 및 추가 투자 83억을 공시를 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23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땅을 확보하고 여기에 공장을 투자하고 시설을 투자하고 이 스토리가 어디서 많이 보면 옛날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미래 성장력이 눈에 보이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매력 포인트로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소재 임가공의 연간 매출액은 최소 200억 이상이고 첨가제가 추가되면서 사업 체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있다.
인강공 공장 일동 풀가동 시 예산 매출형 연간 매출이 최소 200억 이상 400억 원까지도 바라보는 소재업체로 사업 체질이 변화되는 초입에 들어선다. 이제는 철을 불순물을 빼주는 단순 업체에서 이제 소재를 다시 인가공해서 파는 소재 업체로 이제 회사가 변신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한동을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부 음성에 한동을 지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매출액이 200억에서 400억 이상이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체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짧은 캐파 증서 및 생산 리드 타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철이라 니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이렇게 인가공해서 파는 그 과정이 짧고 기술력이 있어서 생산 리드 타임이 짧은 것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동사가 고밸리에이션 배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좋은 변수가 되고 있다. 탈출기 사업을 넘어서 특정 소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소재, 리튬, 도전제, 음극재, 양극재 이 4개의 첨가제로 확장성을 지녔다는 점이 핵심 성장 포인트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동사를 좋게 보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죠. 최근에는 첨가제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동사의 첨가제 모델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 중에 있다. 2차 전지의 경우 향후 전기차 및 ES 등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설비 투자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성장성과 확장성이 있네요. 네. 동사는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전자석 탈철기 EMF라겠죠. 국산화하며 성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탈철 장비 시장 내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확실히 또 1등을 하는 기업을 깔고 있어야 되죠. 이에 따라 2차 전지 제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동사 수혜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매출 증가로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향후 지속 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리사이클 업체양 장비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어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 한편 기존 본업인 탈철기 생산 능력은 20년 상반기 60대, 2020년 말엔 80대, 2021년 4분기에는 급증하는 그런 시설 투자 증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는 올 150대, 2022년 3월은 200대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10월까지 확보한 수주가 상반기 매출 수준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2차 전지 리사이클 업체양 장비 비즈니스 협력도 구체화 단계로 진입한 상태에서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사이클 업체 중 폐배터리 같은 기업들을 말하는데 이런 기업들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 탈철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인가공을 포함해서 시장은 70억대를 전망하는데 2022년 매출액은 1,300억. 이 중에서 소재 인가공이 77억, 영업이익은 207억, YY로 3.6배나 상승하고 순이익은 183억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2023년 봄 전후 사업 구조의 큰 변화가 확인되고 그 수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23년 하반기부터 동사의 눈에 보이는 실적 향상, 숫자의 수준 향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먼저 선반영이 돼서 미리 6개월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동사는 그동안 탈철기 산업에서 벗어나서 비탈철기 사업의 확장 속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추가 등살 투자 발표 시 더 30배 이상도 가능하다. 22년 퍼가 30에서 33배, 23년 이후 수지가 가시화되면 실제는 그 이하로 떨어질 거 예상이 되는데 2022년 퍼 30에서 33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7만원에서 7만 7천원, 지금 6만 2천원이니까 맥스 7만원 정도로 보고 오면은 과감한 이익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은 QOQ로 10% 이상, 영업이익은 QOQ로 10% 초반 정도 상승할 거로 보이고 YY는 3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네. 기존의 탈철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좋다. 다양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다. 미래 먹거리로 임가공 산업, 4대 주요 소재 산업을 가공해서 다시 대파는 가공 산업이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량 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사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Q가 늘고 P가 늘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마지막 봅시다. 2022년 매출액 988억, 영업이익 225억까지 올라오는 작년에 58억이었는데 무지하게 뛰고 있는 그러한 5년이다. 그래서 주가가 62,000원, 6만원대가 좀 벗어나서 다시 살짝 조정을 받으면 사서 7만원대에 파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부 마그네틱 2차전지에서 철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장착하면서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